전 세계 수많은 종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재택 교수님의 집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으며 여왕, 수도승, 서민들,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맑은 종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종, 그리고 종을 사랑한 한 수집가가 들려주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종소리의 의미는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의 그 사운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종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에게 바치겠다, 아니면 신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줄 때 종소리를 통해서 준다. 그래서 거의 종교적으로 거기 다 종소리를 의식에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렇게 다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생활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학교 종, 그래? 자전거 종, 따릉따릉한 비켜달라. 그다음 동물들의 종, 동물이 이제 간다, 이런 걸. 그다음 시계에 있는 알람 종, 그다음 뭐 전화기에 따르릉 오면은 소식이 왔다,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큰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에 쓰이던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첫 구매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였습니다. 그 후 우연히 방문한 플리마켓에서 과거 수출되었던 한국의 도자기 종을 발견하고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교수님. 그 뒤로 벌써 30년 넘게 종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혀를 누르면 울리는 동물 모양의 종. 독특한 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또 어떤 다양한 종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그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만든 웨딩벨이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웨딩벨. 지금 빅토리아 여왕의 고손녀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예. 그 빅토리아 시대 때가 1800년 영국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날을 이뤘는데, 그때 이 여왕이 결혼할 때 결혼식 선물로서 이 유리종을 줬었어요. 유리종을. 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유리는 이 자꾸 깨어지잖아. 치면은 깨어질 거 아니에요. 안 깨어지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깨어지게 만드는 크리스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는, 유리 색깔 내는 것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광물을 갈아서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 화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돌을 갈아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불어가지고 이게 회전이 몇 번 돌아가느냐. 이게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빅토리아 웨딩벨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때 결혼식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근데 이게 뭐 비싸고 저 깨어지니까 또 싸게 만드는 것들. 그 빅토리아 웨딩벨을 따라해서 이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집에서 갖다 놓으면은 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꾸 깨어지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서 덕용이라 그러나, 덕용, 흔히 쉽게 쓸 수 있는 생활 속에 실용화되는 웨딩벨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자,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그거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20세기에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싸고 결혼식, 여러분들 뭐 이제 동료들 결혼하고 할 때 1960년, 70년대 이런 거 많이 팔렸어요. 이거는 빅토리아 시대 때. 그러니까 요거는 싸게 하기 때문에 제목이 Poor Man's Wedding Bell, 가난한 자의 결혼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싸고, 이거 쉽게 선물하고. 20세기 된 이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하고 이런 산업 그 트렌드가 이게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행사 같은 거 하면 기념종 만들잖아. 88 올림픽 호돌이 종들은 87년도 이제 만들어 판매한. 우리나라는 종을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못 팔았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사는 것들이 다시 경매에 나오는 데가 다시 구입하고 이런 적도 있다. 요거를 칠보종으로 만들었잖아.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88 서울 올림픽 오피셜 종으로. 제 생활 속에 있는, 여기 주방에 있는 거는 거의 주방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맥주 같은 거 한 잔 먹고 채워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약간 서비스. 그리고 저기 있는
요거는 바벨이라 그러지. 식도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그 테이블에 바에서 치는 거예요. 이래 갖고 주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방에 진열되어 있는 그림 액자들. 이것도 사실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요? 이 위에 접시를 올리는. 그렇지. 그 뜨거운 것도 올리고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타일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 이게 보면은 인상파 그림 같잖아. 밀레의 만종 보이죠? 만종. 그런 거, 그 이제 밀레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도공들이 그걸 보고 파리의 그 프랑스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시골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됐는 건데 요걸 보면은 이제 그 식사하다가 또 하인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가족한테 뭘 좀 달라, 이런 거 있잖아. 뭐 또 주세요. 아니면 뭐, 그 요걸 이제 어떤 것들은 멜로디도 있어요. 멜로디. 두 개 뮤직 박스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이 참 푸근하고 아름답잖아. 네. 이게 보면 이게 한 1900년 그 근처 좀 됐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반이에요. 명품 도자기로 알려진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 이 도자기로 만들어진 종들은 그 이름답게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중국풍이나 이런 것들, 일본풍 이런 것들을 다 새겨 넣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마이센 도자기라는 겁니다. 마이센. 이게 마이센 도자기가 참 하나하나 이거 그 빗고 색칠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런 종들이 마이센 도자기. 이게 1800년대 독일 드레스덴에서 만든 마이센 공방에서 만든 것들. 디테일이 얼마나 아름답나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것들은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노더라 그래요. 노더. 머리를 까딱까딱 한다고 해서. 이건 독일에서 만든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동양을 굉장히 동경하는 거예요. 동양을. 영국풍. 티 마시는 거지. 이거 노더라 그래요. 그 노더를 잘 만들면은 머리에 놔두면 가만 놔두면 영혼이 까딱거린다 그러잖아. 지금 계속 까딱까딱거리잖아. 이거는 1900년 경 만들었는 것들이죠. 아름다운 색깔과 맑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유리종. 요거는 생유리 그 대롱을 있잖아. 대롱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이렇게 얇게 자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부는 거야. 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꽃 같잖아, 꽃. 이런 거를 밀리피오레라 그래, 밀리피오레. 이태리 말로 밀리언 플라워, 백만송이 꽃. 이런 양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리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색깔을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유리고, 프랑스 사람의 플린트 글래스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이걸 이 유리에다가 코발트 같은 걸 넣으면 노란색 되거든. 우라늄 같은 걸 넣으면 노란색 되고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비엔나에서 만드는 청동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꽁이잖아, 그지? 꽁이 주워 먹는 도토리, 추는 도토리야. 플린트 글래스라고 하는데. 플린트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화산재를 넣으면 이게 강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색깔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거를 이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개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 손잡이에 맞는 추를 만드는 거, 이게. 도토리, 도깨비 삼지창 등 추의 다양한 디자인이 들어간 플린트 글래스. 투명한 종 외관 덕에 그 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유리종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반 인형이 이거 도자기잖아. 예? 도자기고 요거는 요게 치마를 이렇게 금도금을 했는 거예요. 요걸 헤프다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일에서 만든 건데 1900년 정도.
요거는 금 입사까지 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거는 굉장히 희귀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30년 동안 모아도 이거 3개밖에 못 모았다 이거. 고댕의 제자들이 만든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 이런 거 그 박물관에 전시할 때 이 사람 고댕의 제자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것도 묵직한 거 이런 거 좀. 소리 특이하다. 이 종교적인 모티브도 굉장히 많고 종교적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를 조각한 종. 손잡이가 여왕이에요. 나무로 만든 노드종, 카푸친 수도승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1700년대 카푸친 수도승이에요. 카푸친 수도관의 수도승이에요. 이게 수도승들이 이걸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 하도록 깎아놓는 건데 성경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중세 수도승들이 요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요게 옛날 예수 시대 때 노예들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12제자 사도들이 우리는 하늘의 종이다는 뜻으로 머리를 이렇게 깎았대요. 그런 것들에서 수도승들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머리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림에도 많이, 예술 작품에도. 그래서 이 카푸친 수도승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깎았기 때문에 커피 있잖아, 커피. 커피에다 크림을 듬뿍 넣고 계피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뭐라 그러지? 카푸친. 그래, 카푸친 수도승들이 머리를 하면 돼. 카푸치노라는 거예요. 그래, 카푸친. 제일 비싸게 주고 샀는 것 중 하나 봐. 이게 30cm나 되는 은이에요, 은. 손하고 얼굴 상하에. 상하를 깎아가지고. 이게 독일의 왕비겠죠, 퀸. 이런 모습들을 좀. 소리는 그렇게 은이니까 소리가 뭐 둔탁해. 휴지를 내갖고 지금 소리 잘 안 난다. 소리를 내갖고 뭐 흔드는 것보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집에 쫙 두는 상당히 부잣집에서 뒀겠지. 그래서 이걸 내가 비싸게, 내가 제일 비싸게 삽니다. 우리가 오르골이라 그러죠, 오르골. 이게 초창기에 이제 이게 전축 나오기 전에 오케스트라 대신 집에서 갖다 놓고 이제 왈츠 추고 춤추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1800년대. 그 나오다가 이제 에디슨이 전축 발명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 다 망했지. 이건 다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종 치는 거다, 종 치는 거. 종 치는 오르골. 그러면서 여기서 자, 춤출까요? 이렇게 하면 춰야지. 한 30년 동안 뭐 내 전공하는 거 말고 종 수집은 나의 기쁨이었고 뭐 또 하나하나 더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그렇죠. 이게 한 3,000점, 4,000점 이래 되니까 신기한 종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진천에 있는 우리나라 종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서 초청 전시를 하자고 해서 6년 동안 여기 보면은 각 주제별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요거는 인물종, 그 다음에 탁상종, 유리종, 뭐, 그 다음 우리 생활 속의 종, 그 다음 아름다운 예술품종,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경매에도 참여하고 미국 종수집가들한테 사기도 하고 또 내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품목이 많이 늘어나서 한 10,000개를 모으게 됐고 또 내가 또 선물로도 많이 주기도 하고 조그만한 거. 참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종 선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종,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수님의 집. 장르를 불문하는 콜렉션과 직접 쓴 책들은 종에 대한 교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많은 순간들을 종과 함께 채워온 덕후의 삶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 출연했던 종입니다. 전도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원, 김일석이 구마의식 할 때 하던 거기에서 빌려줬어요.